지방 소도시 한 모퉁이 40년 된 낡은 간판 윤정자 한지 공방이 찬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68세 윤정자는 어둠 속에서 홀로 한지를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4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손끝으로 느껴지는 한지의 질감은 여전했지만 마음만은 무거웠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 혼자서 공방을 지켜온 세월이 길고도 외로웠습니다. 정자는 작업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보자기에 쌓인 은비녀를 꺼내 쓸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선물한 마지막 기념품이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사준 거라고. 이것만은 절대 안 판다. 혼잣말을 마치고 은비녀를 다시 보자기에 싸는 그때 늦은 밤 공방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딸 서유리와 사위 최건이 잔뜩 구겨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37세 유리는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습니다. 착한 성격이지만 남편 말에 쉽게 휘둘리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39세 사위 최건은 평소 체면을 중시하는 성격답게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어딘지 어수선해 보였습니다. 최건이 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엄마의 전통 한지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 사업이 대박 직전이거든요. 이번 달만 넘기면 큰 투자사에서 정식 투자가 들어와요. 정말 확실합니다. 정자는 공방 한편을 둘러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곳에 와인셀러와 고급 커피 머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에는 없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저기 있는 건 뭐니? 유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그거요? 남편 회사 지인들이 중고 나눔으로 준 거예요. 버리기 아까워서 여기 잠깐 둔 거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정자의 시선이 유리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반짝이는 새 반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결혼 반지 외에 또 다른 반지였습니다. 유리는 정자의 시선을 느끼고 재빨리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최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자는 딸과 사위의 간절한 표정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거절할 말을 찾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거니? 5천만 원 정도면, 아니, 4,8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정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40년간 모은 돈을 모두 합쳐도 그 정도였습니다. 마지막 장담. 새벽 4시 정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마음속은 더욱 깊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뒤척이며 밤을 새운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그렇게 어려우면 어떡하겠니? 정자는 서랍에서 은비녀를 다시 꺼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자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비녀에 새겨진 섬세한 무늬를 손끝으로 따라가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 미안해. 딸을 위해서라면 당신도 이해해주겠지? 공방 구석 낡은 장롱 뒤편에 숨겨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4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한지를 한 장씩 팔면서 때로는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모은 피땀 어린 돈이었습니다. 오전 9시 은행이 문을 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정자는 고물상으로 향했습니다. 고물상 주인은 은비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꽤 오래된 거네요. 은 순도도 좋고 80만 원 드릴게요. 네. 목소리가 떨렸지만 정자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이어서 은행에 가서 비상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0원이 되는 순간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최건의 회사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할 때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큰 금액을 보내시는데. 네, 괜찮아요. 가족한테 보내는 거라서. 송금을 마친 정자는
휴대폰으로 최건에게 연락했습니다. 30분 후 최건이 은행으로 달려왔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한 최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한 달, 아니 3주 안에 꼭 갚겠습니다. 이자까지 두둑하게 드릴게요. 최건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자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진짜 살았어요.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살았어요. 정자는 전화를 끊고 나서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딸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스물거렸습니다. 최건이 나가면서 이상한 말을 남겼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공방 건조실 마루는 절대 열지 마세요. 요즘 친환경 소재 연구 때문에 특수 처리를 해놨는데 공정상 위험할 수 있거든요. 괜히 건드리시면 안 돼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정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자는 손주를 보러 유리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에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소박하게 살던 유리집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 향, 참 좋네. 새로 산 거야? 아, 네. 친구가 선물해 줬어요. 유리의 대답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한정판으로 보이는 고급 그릇 세트와 브랜드 홈패브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집이 많이 달라졌네. 새로 산 게 맞나 봐. 아니요, 그냥 지인들이 준 거예요. 요즘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유리는 또다시 지인이 준 거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정자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손주 옷을 개며 놀아주다가 정자의 시선이 테이블 위 서류에 머물렀습니다. 그린셀 P&P라는 회사 이름이 적힌 납품 전표였습니다. 40년간 이 지역에서 살아왔지만 들어본 적 없는 회사명이었습니다. 유리야, 이 회사는 뭐 하는 데야? 그린셀 뭐라고? 아, 그거요? 건이가 거래하는 회사 중 하나예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유리가 재빨리 서류를 치우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자는 공방에서 한지 작업을 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건조실 쪽에서 덜커덕 하는 미세한 소음이 계속 났습니다. 마치 바닥 아래쪽에 빈 공간이 있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뭐지, 이 소리는? 전에는 없던 소린데. 정자는 건조실로 가서 마루를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발로 살짝 눌러보니 어느 부분이 다른 곳보다 약간 움푹했습니다. 하지만 최건이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말이 떠올라 더 이상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40년간 이 공방에서 살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비밀의 바다. 돈을 보낸 지 2주가 지났지만 최건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자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공방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해둔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한지 마리용 송곳으로 마루 틈새에 낀 먼지를 파내다가 날깍 하는 소리와 함께 마루 한 조각이 살짝 들렸습니다. 정자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뭐야?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마루를 완전히 들어올리자 바닥 속에 숨겨진 비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압축 비닐로 포장된 현금 뭉치들이 여러 개, 작은 금괴들이 반짝이며 놓여 있었고 하드월렛이라고 적힌 작은 전자기기, 그리고 여러 유통회사 도장이 찍힌 납품 서류 다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자세히 보니 대부분이 가짜로 보였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래 내역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지? 건이가 여기에. 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위가 자신의 공방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공방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정자는 재빨리 마루를 제자리에 덮고 비밀 공간을 숨겼습니다.
문을 열자 최건과 유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정자는 당황한 마음을 숨기고 작업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창백해 보이는데. 최건이 말하면서도 시선은 건조실 마루 쪽을 힐끗 보는 것을 정자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아, 그냥 빈혈이 좀 있나 봐요. 요즘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네요. 유리가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병원 가요, 엄마.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요즘 검진도 안 받으시고 계시잖아요. 괜찮다, 괜찮아.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최건이 한 번 더 건조실 쪽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건조실 쪽에는 안 들어가셨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위험할 수 있어서요. 응, 안 갔어.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정자의 대답에 최건이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분 정도 머물다 간 후 정자는 집으로 돌아와 결심했습니다. 이제 눈물은 끝이야.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야겠어. 조력자 소환. 다음 날 정자는 시청 기록물관리원에서 일하는 최민호를 찾아갔습니다. 42세인 그는 전직 지능범죄수사 행정요원 보조 경험이 있어서 이런 일에 해박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자와는 오래된 지인 사이였습니다. 민우야, 너한테 상의할 일이 있어. 정자는 모든 상황을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4,800만 원을 빌려준 일부터 공방에서 발견한 비밀 공간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최민호는 정자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자 씨,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리고 아마 더 큰 범죄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아야 해요. 하지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최민호는 소형 보이스 레코더를 가져와서 정자의 공방 부통 밑바닥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공방과 유리집 앞 합법적인 위치에 소형 CCTV를 설치하고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유지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명성이 변호사님과도 연결해 드릴게요. 이분은 민형사 양쪽에 능한 실무파예요. 채무 문제와 형사 문제를 동시에 대응해야 합니다. 정자는 최민호의 계획에 따라 연기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사기를 당해 공방을 접을 판이라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최건과 유리의 반응을 모두 녹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힘들겠지만 잠시만 참으세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움직이는 물류. 며칠 뒤 최민호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자 씨, 최건이 움직이고 있어요. 어젯밤에 대형 박스들을 공방 뒤편으로 가져와서 새벽에 외부 창고로 옮겼어요. 정말? 네, 다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창고 출입하는 것, 박스 적재하는 것, 운반하는 동선까지 모든 걸 기록했어요. 공공장소에서 촬영한 거라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보이스 레코더에 녹음된 내용이었습니다. 최건과 유리의 결정적인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건아, 한동안 공방 마루는 절대 손대지 마. 혹시 장인 이미지 망가지기라도 하면 우리도 곤란해져. 알겠어. 그런데 그린셀 P&P 전표는 언제 정리할 거야? 다음 달에는 돌려놔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들킬 뻔해서 식은땀 났잖아. 어머니가 눈치채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해. 하드월렛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로 해놨으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 6자리야. 유리 입에서 나온 숫자 힌트까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최민호는 이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습니다. 명성이 변호사님과 만날 시간이에요. 며칠 후 세 사람은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명성이 변호사는 45세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증거가 매우 체계적이네요. 이 정도면 민사와 형사 양쪽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우선 이들을 합법적으로 한 곳에 모으는 게 필요합니다. 저한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명성이 변호사는 치밀한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문화재 보존용 한지 국가납품 사전협의라는 그럴듯한 명목으로 최건과 유리를 법무법인 회의실로 부르는 계획이었습니다. 정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이야기인가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정부에서 전통문화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충분히 믿을 만한 이야기예요. 약속 당일 최건과 유리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법무법인에 도착했습니다. 큰 계약을 앞둔 사람들의 설렘이 역력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최건과 유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정자와 최민우, 명성이 변호사가 정돈된 자료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앉으세요. 명성이 변호사의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재 계약 얘기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이 저지른 사기 행각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명성이 변호사가 차분하게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창고 운반 사진 시퀀스입니다. 어젯밤 새벽 2시부터 5시까지의 모든 동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상 위로 선명한 사진들이 펼쳐졌습니다. 둘째, 가짜 납품 전표들입니다. 이그린셀 P&P라는 회사는 시청 기록물 원본과 비교했을 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공방에서 녹취된 대화 내용입니다. 하드월렛, 마루아레 은닉, 가짜 전표 조작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유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넷째, 허위 세금 계산서와 가공 매출 정황입니다. 이를 근거로 국세청 사전 질의서 초안을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최건이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희는 정말 사업을 하려고. 증거 앞에서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명성이 변호사가 합의서를 밀어냈습니다. 정자 씨에게 편취한 4,800만 원과 정신적 손해, 배상금 2,200만 원. 총 7천만 원을 48시간 내에 변제하시고 모든 증여재산을 반환하며 향후 정자 씨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허위 납품과 관련된 모든 불법 행위를 즉시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공증하겠습니다. 최건이 마지막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돈이 당장 없는데 어떻게? 그렇다면 형사고발과 세무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건과 유리는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결국 30분 후 최건이 떨리는 손으로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틀 후 정자의 휴대폰에 입금 확인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7천만 원이 그대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정자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돌려받았네. 그날 오후 정자는 최민우와 함께 공방으로 가서 건조실 비밀함을 완전히 비웠습니다. 현금과 금괴, 하드월렛, 가짜 서류들을 모두 꺼내어 증거로 보관했습니다. 마루는 다시 원래대로 덮고 못을 박아 완전히 봉인했습니다. 이제 이 공간은 다시는 쓰이지 않을 거예요. 창고는 경찰과 세무서에 정식으로 제보했습니다. 최민호가 동행하여 모든 절차를 도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체계적으로 정리된 증거들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된 증거는 처음 봅니다. 수사가 매우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명성이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정자 씨, 추가 회수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유리집에 있던 고급 디퓨저, 와인셀러, 그릇 세트는 모두 편취금으로 산 사치품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사진 증거와 구매 내역을 대조한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의서에 따라 회수되어 현금으로 환산되었습니다. 그린셀 P&P는 완전한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실체 없는 거래로 세금을 빼돌리려던 수법이었습니다. 마루 아래 은닉했던 것들이 모든 진실을 말해줬네요. 유리의 새 반지와 최건이 언급했던 기념일 숫자들까지 모든 복선들이 하나씩 해결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정자에게는 아직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던 은비녀를 되찾지는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물상에 물어봤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팔려나간 뒤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당신이 이해해 주실 거야. 정자는 남편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지로 작은 배를 정성스럽게 접었습니다. 40년간 갈고 닦은 한지 기법으로 만든 작은 배는 마치 살아있는 듯 정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혼자서 바람을 막을 줄 알아.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한 달 후, 지역문화원에서 소규모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통 한지의 재발견이라는 제목의 전시회였습니다. 정자의 작품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전시 작품 중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세종이 첫숨이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습니다. 낡고 찢어진 한지를 다시 해체하여 새로운 종이로 재탄생시킨 작품이었습니다. 작품 설명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종이는 한 번 더 삶을 받는다. 찢어지고 상처받았어도 다시 물에 풀어 새로운 형태로 태어날 수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전시회 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다니. 관람객들의 찬사를 들으며 정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것은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는 점이었습니다. 최민호도 전시회에 참석하여 관람객들에게 한지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자 선생님은 40년간 이 기술을 지켜오신 진정한 장인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더욱 강해지셨어요. 전시회가 끝나갈 무렵 정자와 최민호는 조용히 공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석양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데 예전과 달리 바람이 세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새로 수리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도 이제 끝났어. 좋은 사람들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고 정자는 작업대에 앉아 새로운 한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이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내 인생의 바람 구멍은 내가 직접 고친다. 다시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을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이 공방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정자의 새로운 시작이 그렇게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정자는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한지 만들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전통 기술을 전수하며 새로운 보람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한지가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그래, 종이도 사람도 정성을 다하면 아름다워질 수 있단다. 수강생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공방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정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지 전시를 본 한 문화재 전문가가 정자의 기술을 높이 평가하여 정부 지원 사업에 추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자 선생님, 축하드려요. 진짜 문화재 보존용 한지 제작자로 선정되셨어요. 최민호의 기쁜 소식에 정자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가짜 이야기가 진짜가 되다니. 이제 정자의 공방에는 더 이상 바람이 새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한 여인의 당당한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